50대 초반이라 머리 흔들면 잊어버려요. 머리를 흔들면 잊어버린다. 안 흔들 수도 없고 어떡하죠? 안 흔들어야 합니다. 네, 해결된 것 같은데요. 머리 안 흔드시면 됩니다. 이분은 무조건 동차로 가셔야 됩니다. 내년에 나에게 너무 많은 걸 떠넘기지 마세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꼭 저처럼 맞아요. 동차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아이씨, 이걸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동차 최고. 안녕하세요, 공다방 PD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모의고사 분석해드립니다라고 해서 에듀윌 3회 모의고사 점수와 사연을 받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연 위주로 저희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험을 합격했지 않습니까? 와. 그럼에도 좀 더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 학습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공인중개사 25회 시험에 합격하고 지금은 여러분의 합격을 책임지고 있는 에듀윌 학습 매니저 박상혁입니다. 반갑습니다. 25회면 제가 33회 합격했으니까 네, 대선배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잠깐 제가 팀장이고요. 저희 매니저님이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회사를 나가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만나면은 두고 봅시다. 팀장님. 학습 매니저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인중개사 공부를 딱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초반에 학습 계획을 세워드리고 또 구체적으로 공부 방법에 이제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매니저님이 에듀윌 얼굴을 담당하고 있다는 소문이 네네. 있던데 제가 떠벌리고 다니는 얘기는 아니고요.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저는 인정한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외모의 실력이 좀 가려진 불운한 이제 오!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도 살려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러면 에듀윌의 얼굴인 매니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모의고사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땡경님의 사연인데요. 유감함이고 하루 3시간 공부 가능하시고 동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작년에 전과목 50점대, 민법은 40점대로 계속 성적이 안 오르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그냥 1차만 준비할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작년에도 시험을 보셨나봐요. 점수대로만 봤을 때 나쁘지 걱정하실 않은데? 점수는 아니거든요. 네. 딱 이 정도 점수대가 이제 3회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합격권에 들어가는 맞아요. 점수거든요. 점수가 제자리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모의고사가 3월부터 8월 말까지 총 6회.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거든요. 점수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실력은 향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작년부터 공부를 시작하셔서 이 정도 점수대 계속 머문다면은 조금 걱정이 되긴 할 것 같은데요. 재시생분들 같은 경우 중요한 게 그래도 작년 강의를 또 보셨기 때문에 강의보다는 본인 스스로 합격서를 회독하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점수는 금방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지금 여기서 10점만 더 오르면 네. 충분히 합격권에 가실 것 같거든요. 10점에서 15점 정도? 네. 마무리 커리큘럼까지 잘 하시면 아마 충분히 점수가 오르지 않을까? 2차 점수도 잘 나오고 계셔서 네. 이분은 무조건 동차로 가셔야 됩니다. 내년에 나에게 너무 많은 걸 떠넘기지 마세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꼭 저처럼 맞아요. 동차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아이씨, 이걸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동차 최고. 두 번째, 김땡영님 사연입니다. 직장인이시고 하루 3시간 이하로 공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동차 준비 중이라고 하십니다. 이 점수대면 계속 같은 방법으로 공부 진행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아직 학계론 점수가 안 나와서 1차를 좀 더 공부하는 게 나을까요? 학계론과 네. 공법 점수가 조금 낮으시고 나머지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점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점수는 합격권에 있는 점수는 아니지만 이분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하루 3시간 이하로 그러니까요. 공부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공부 기간이나 시간을 고려하면 굉장히 점수를 잘 받으신 거거든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1차 과목이 점수가 조금 낮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보시고요. 사실 동차로 준비하는데 하루 3시간이면은 여유 있는 시간은 맞아, 아니거든요. 좀 부족하긴 해요. 네, 그래서 1차 과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셔서 나중에 8월달, 9월달 가서 그때도 이 정도 점수대라면은 팀장님처럼 우리 1차 먼저 합격하시고 내년에 2차 점수가 괜찮다. 저처럼 동차 합격을 노려보셔도 좋을 것 왜 같습니다. 이렇게 지는 것 같지? 저희에겐 사실 주말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주말을 굉장히 많이 활용했거든요. 주중에는 3시간도 공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저 뭐 야근을 하거나 그런 경우 너무 피곤하거나 이러면은 그 주에 주말을 활용해서 한 과목을 몰아서 듣거나 해서 하루에 뭔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점수가 또 오르더라고요. 이분에게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주말을 활용해서 8시간 정도는 네. 투입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 시간에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출퇴근 맞아요. 시간도 있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는 이런 자투리 시간을 잘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저희가 막바지 9월달, 10월달 이 두 달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연차가 남아 있으시다면 뭐 연차나 여름 휴가는 그때 조금 몰아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내 소중한 연차를 써서 난 공부를 하러 가겠다. 잘 부탁한다 이러고 네. 떠났거든요. 앞에 계신 분들이 고생을 네네. 정말 많이 하셨고 세 번째 이땡권님의 사연입니다. 이분도 직장인이시고 하루 4시간에서 5시간 공부 가능하시고 22년 11월부터 공부 시작해서 현재 동차 준비 중이시라고 하십니다. 1차가 중요한데 그동안 학계론 민법을 방황을 하다가 정착해서 점수가 제자리입니다. 쉽게 머릿속에 넣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50대 초반이라 머리 흔들면 잊어버려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머리를 흔들면 잊어버린다. 안 흔들 수도 없고 어떡하죠? 안 흔들어야 합니다. 네, 해결된 것 같은데요. 머리 안 흔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시다 보면 어느 연령대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아무래도 40대 직장인분들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대, 30대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같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나이만큼 반복을 해야 된다. 사실 암기에는 반복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러면은 뻔한 대답. 팁을 드리자면 워낙 이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맞아요. 돌아서면 본인이 어디를 암기했는지 어떤 내용을 암기했는지 헤매는 분들이 많거든요. 본인이 어느 과목 어디를 암기하고 있는지를 이제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럴 때 이제 목차를 먼저 꼼꼼하게 암기해 두시고 이제 나무를 보면은 기둥을 그쵸. 암기하고 그냥 이제 세우고. 가지를 치고 나뭇잎을 암기하듯이 이렇게 조금 체계적으로 암기하면 조금 더 정리가 잘 되실 거고요. 두 문자 암기, 뭐 그림 암기 뭔가 좀 억지스럽고 잘 안 될 것 같았지만 실제로 이게 양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맞아요. 따라할 수밖에 없고 이 방법 때문에 저도 합격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수님들이 알려주신 이런 암기 노하우들을 활용하시면은 충분히 뭐 연령 상관없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임선웅 교수님 그림하기 법 그림을 외우면서 했거든요. 맞습니다. 왼손에 때 묻고 맞아요. 교수님 몸 날아가고 맞아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지금 앞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런 네. 이거 보고 웃으신 분들은 좀 공부가 된 분들, 맞아요, 합격권에 맞아요. 있는 분들,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맞아요. 분들은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됩니다. 이분도 동차 준비생이시라고 하시는데 4시간에서 5시간은 공부 시간으로 가질 수 있다고 하신다면 네. 일단은 동차로 다 같이 준비를 해보시고 8, 9월에 1차만 해도 버겁다라고 하실 때 네. 1차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이제 점수가 또 올라가는데도 단계가 있거든요. 음. 보통 20점에서 40점 정도로 점수가 나오시는 분들은 기본기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강의를 따라가면서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들 정독만 해도 40점은 넘어가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40점에서 50점 근처로 받으시는 분들은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격서를 회독하면서 바로바로 기출문제, 이제 합격을 굳히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문제들, 이제 기출 응용 문제나 뭐 동형 모의고사나 뭐 이런 문제들을 또 많이 풀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거든요. 3번 사연분은 합격서를 회독하면서 바로바로 기출문제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금방 맞아요. 네, 점수 올라가실 다 거예요.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모의고사를 볼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면 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는 이제와 말하지만 모의고사 한 번밖에 안 봤거든요. 자랑인가요? 모의고사 분석하러 나왔는데 한 번밖에 안 봤. 여러분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장땡정님 사연입니다. 이분은 전업 수험생이시고 하루에 6시간 이상 공부가 가능하시다고 아주 합니다. 바람직하네요. 11월부터 2월까지는 수업에 자습시간 3시간, 3월부터 5월까지는 수업 외에 자습시간 5시간을 해왔습니다. 특강까지 듣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6월에는 컨디션 관리 겸 학습량을 줄여도 괜찮을까요?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네, 맞습니다. 이분은 아마 이제 점수를 좀 자랑하기 위해서 남긴 게 아닌가. 완벽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분은 뭐 솔루션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3회 모의고사 같은 경우 뭐 학계론이나 민법, 공시세법 같은 경우 50점대, 중개사법은 60점, 공법은 40점대 위로 받으셨다면 합격권에 있는 점수거든요. 아마 상위 10% 안에도 드는 점수인 것 같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합격을 굳히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제 기출 응용 맞아요. 예상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보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시면은 무리 없이 합격하실 수 있고요. 남아있는 커리큘럼만 잘 따라가셔도 되는데요. 뭐 이 정도면은 쉬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공부를 아예 맞아요. 놓으시면 안 돼요. 네, 놓으시지 마시고 그냥 강의 따라가면서 그날 공부한 내용만 맞아요. 복습하는 정도로만 해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9, 10월이 진짜 중요한 커리큘럼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때 가서 너무 방전되시면 안 되니까 지금 또 체력 관리나 이런 거 잘 하시면서 공부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름 휴가도 좀 다녀오시고 맞아요. 커리큘럼만 따라가다가 이제 8월달, 9월달부터 힘내서 막판 스퍼트 내보시길 바랍니다. 최고. 네, 오늘 사연에 당첨되신 4분께는 저희가 힘내시라고 치킨 기프티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인강 진도를 따라가는 게
맞을까요? 초중에서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학습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사실 아직 공부가 많이 안 된 분들은 인강 진도를 따라가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강의를 어느 정도 따라갔음에도 점수가 잘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걸로 만드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셨을 것 같아요. 강의는 조금 줄이시고 교재 회독이나 뭐 문제풀이를 조금 더 해보시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본인에게 맞는 맞아요. 네, 조언을 또 받는 거기 때문에 학습 매니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겁니다. 모의고사에서 합격 점수 한 번이라도 받으면 진짜 시험에서 합격이라던데 사실인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오, 왜죠? 절대적인 점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본인의 이제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시험이 쉽게 나와서 합격 점수를 받으신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한 번도 합격 점수가 안 나왔는데 실제 시험에서 합격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쵸. 석차, 위치를 보고 좀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법 점수가 너무 낮은데 공법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네. 해주셨어요. 공포의 법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공법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법 같은 경우 양이 굉장히 많은, 그래서 1차적으로 양을 줄이는 게 관건인데요. 본인이 줄이지 마시고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다뤄주시는 부분들이 맞아요.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요약집이나 합격서를 우선적으로 공부해 보시고요. 도시개발법이나 도시정비법, 주택법과 건축법 이렇게 법 사이에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조금 비교하면서 암기하면은 조금 더 공부가 수월하실 거고요. 줄인 양도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 공법이 이제 총 6개 파트인데요. 집계법과 도시개발법, 주택법 이렇게 세 파트가 양이 적고 난이도가 쉬운 파트에 속하거든요. 세 파트를 먼저 잡으시고 나머지 파트들은 조금 비교해가면서 공부하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과락만 일단 면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공법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세 파트가 25문제거든요. 오. 네, 62.5점에 해당하는 파트인데요. 오, 충분히 과락을 면할 수 있는 점수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혹시 오늘 저희의 분석이 조금 마음에 드셨다면 본인 점수도 분석하기를 원하신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 매니저님께서 그리고 팀장님도 함께 네, 이제 4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부터라도 계획 잘 세우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뵐게요. 합격하세요. 합격하세요. 에듀윌 공무원 공인중개사 에듀윌 합격 패스 편입도 토익도 에듀윌 합격 패스 합격까지 초고속 에듀윌 합격 후 한 번에 빠른 패스 에듀윌 합격 패스 우리 모두 다 같이